나한테 문항 만들라고 하면 이따위로는 안 만들겠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이지유TV 김세형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광교 아발론 녹지원 캠퍼스의 박지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외대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이런 정도 내용을 평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평가 항목 그러면 당연히 자기소개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생부가 있을 건데 대부분은 자기소개서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자, 그럼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하게 될까요? 일단 자기소개서의 그 문구를 보면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건학인연과 연계해 외대부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길을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라는 문구랑 그 밑에 이어서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작성이 돼 있어요. 자성어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문구에서 보면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 다음에 입학 후 학습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을 쓰라고 돼 있고, 이걸 지금 1500자 작성하게 돼 있죠. 1500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1500자에 1500자면 A4 용지 한 페이지거든요. A4 용지 한 페이지에 이거를 다 쓰라고 하는데 참 저도 처음 이거 보면서 중3한테 이렇게 많은 거를 요구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뭐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내면 세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열심히 고심하셔서 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구 교육부에서 낸 거라서. 아, 그런가요? 이거 문구 교육부에서 작성을 한 거고요. 사실은 학교는 교육부에서 낸 문구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경기도 교육청이 이거를 수정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낸 문구 전체를 다 주고 있고요. 사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나한테 문항 만들라고 하면 이따위로는 안 만들겠다. 저는 이제 공격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보통 지원 동기라든가 뭐 진학 후에 네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뭐 약간 피상적이면서 또 그 실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었고 맞아요. 그런 포인트는 주로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통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것을 학생들의 어떤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지 이걸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지원 동기랑 학습 계획, 진로 계획은 얘가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는 게 맞는지,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입학 후 졸업 후 공부하고 이렇게 활동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는지 딱 그것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성은 지금 아까 전에 자소서 제가 문구도 한번 읽어봤는데, 아까가 아니라 지난 타임입니다. 지난 타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성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학생이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뭔가 배우고 느낀다면 사람이 변하겠죠. 그래서 내면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평가하면서 이제 그 평가 지표를 만들면서 이제 고민했던 내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특정한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쭉 달려온 애가 있겠죠. 얘는 깊이가 있겠죠. 깊이 있게 파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 어렵겠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파고 넓게 공부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뛰어난 친구일까요?
대표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열을 가릴 수 없죠. 둘 다 열심히 했다면 깊이 있게 공부한 거나 넓게 공부한 거나 따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둘 다 우수할 수 있는 친구고 그러면 각각을 평가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다양하게. 근데 이 다양한 게 학업적인 부분이어야겠죠. 그래서 학업적인 분야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학습했는지를 평가하는 두 가지의 지표가 일단 먼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걸 것 같아요. 그 자소서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그 하나의 꿈을 가지고 막 깊이 있게 판 스토리로 쓰잖아요.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애가 만약에 넓게 다양하게 했다면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애한테 유리할까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는 다양하게 쓰면 다양하게 써야죠. 왜냐하면 평가자도 다양하게 평가할 생각이 있는데 왜 굳이 깊이 있게만 쓰려고 노력해서 나의 강점을 버리는지 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러니까 평가자는 그걸 다 고려했어요. 고려했는데 다만 이제 주변에서 합격한 애들이 이렇게 썼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다만 이제 저건 있어요. 이게 다양하게 했지만 이야기를 연결하다 보면 얘네들이 엮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덩어리져질 수 있는데 그렇게 쪼개서 쓰는 게 우리 애한테 유리하다면 쪼개서 쓰는 게 맞아요. 그거를 꼭 하나의 스토리에 억지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쉽게 빠진 함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쵸, 거네요. 네. 어려워야 된다. 깊이가 있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만 평가하진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네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런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어떤 연결점이 있을 거여서 아까 말씀하신 덩어리라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평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평가가 아닐 거니까 자신 있게 너를 드러내 보아라. 그쵸.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제일 맞는 자소서가 제일 좋은 자소서지 시중에 놔두는 합격한 애 자소서가 우리 애한테 맞는 자소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이 결국 자기소개서가 어떤 점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잠시만 조금 더 이제 여기 평가 지표가 더 있어요. 네네. 아, 더 있나요? 그럼요. 지금 깊이를 나타내는 건 우리 중학교까지 배웠잖아요. Y축. 네. 넓이를 나타내는 건 X축. 네. 자, 그럼 2차원 나왔죠? 자, 3차원 축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면은 Z축이 만들어지겠죠? Z축은 보통 뭐죠? 또 하나의 기절을 얘기하신다면 원래는 시간과 그렇죠. 시간이죠. 시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시간인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넓게 깊게 공부한 애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발전 가능성이죠. 그럼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쏟았을까 하는 거에 대한 추측도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시간을 쏟았을까가 아니라 그거는 X축, Y축이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입학해서 3년이 지나면 얘는 얼마나 바뀔까. 발전 가능성. 그럼 그 내용이 진로 계획하고도 약간은 연결이 될 수 있죠. 되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평가 개념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아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을 거고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자 Z축은 사실은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얘가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도 커지겠죠. 커지는데 이 값을 일명 수학에서는 그 기울기죠. 가속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속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입학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입학한 다음에 얘가 더 성장하는 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 이건 어려운데요.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아이들한테 그거 시켜요. 모르겠다 그러면 잠깐 생각할 시간 줄 수 있으면 하고 끊어라. 그리고 너 고민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고 면접관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네. 첫 번째는 실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사례를 무엇을 들어서 설득시킬 수 있을까 정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외대부고의 질문 다시 할까요? 면접관님이 의도하신 질문은 무엇인가요? 외대부고 임재상에 보면 창의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사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사고가 있는 애는 그 가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즉 내가 이걸 이것들을 공부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내 나름대로의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해봤어요가 되면 이 Z축 값, 즉 발전 가능성의 값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겠네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데 안 읽어서 문제죠. 사실은 안 읽어서 문제고 그렇죠. 사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고민하는 것만큼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시간이 충분히 갖지 않으면 네.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식 교육에만 익숙해 있으면 감당하기 되게 힘들어지죠. 근데 이거 좀 너무하다. 너무하긴 한데. 다 생각해보세요. 외대부 가서 성적이 어느 정도 따라가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선행도 솔직히 해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선행이 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럼 그 공부를 하는데 투자되는 시간도 있고. 근데 그 선행의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만큼의 선행의 양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너무도 많은 선행을 하고 있어요. 요것은 약간 궁금한 거, 개인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정도가 좀 적절한 선행이더라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설명회를 하고 나면 엄마들이 물어요. 수학 선행은 어디까지 할까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해가면 될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도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행을 하고 오는 게 맞느냐라고 했더니 수학에 관해서는 일부 선행이 필요한 건 맞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행이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미적분까지 하고 오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 표현이 그거였어요. 걔네들 중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선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학원들이 선행을 하는 방법은 속도전이에요. 속도전이죠. 그래서 빠르게 쭉쭉쭉 치고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하고 온 애들이 학교에 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본인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시험 보면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것들이 방학 되면 또 학원 가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최악의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거기까지 선행하기 절대 바라지 않는다. 본인이 바라는 건 사실은 조금 충분히 안 해오더라도 단단히 다지고 오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들 이해 못한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지금 단단히 다지고가 뭐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그래서 던졌어요. 수투까지 단단히 다지고 오면 우리 학교에서 자연계에서 학교 생활하는데 문제 없겠냐 그랬더니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외대부 가기 위해서 미적분까지 다 끝내야 돼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맞는 의견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친구는 빠르게 선행을 여러 번 함으로써 다지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하면서부터 천천히 가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에요. 좀 단단히 다져서 분량을 조금 해와야 되는 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그 선생님도 정확하게 답변 안 해줘서 제가 던진 게 그거였으니까 수투까지 하고 오면 되냐, 그러니까 그건 충분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투까지만 단단히 충분히 공부해서 간다면 자연계 가서도 문제 없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어떤 고등학교도 그 정도 하고 가서 문제되지 않는다. 였던 거고, 영어는 영어 선생님이 더더욱더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애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영어는 진짜 애매하네. 영어를 어디까지 해? 이게 진짜 충분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책도 좀 읽을 수 있고 이 정도면 돼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를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좀 물어보긴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 넌 영어 공부 어디까지 하고 왔지?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무나 붙잡고 막 물어봤더니 IBT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IBT 90점대, 100점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한 거 아닌가요? 높은 애들도 있긴 했어요.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얘기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포인트를 어디로 짚었냐면, 수학도 수투 정도를 단단히라는 단어에서 아까 저희가 대화를 나눴던 독서와 같은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고 문제 풀고 유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학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네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았냐, 풀이가 왜 그런 건지 생각을 해보았냐 라는 게 학교 선생님의 질문이셨던 것 같고,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수능에 있는 유형을 많이 풀어서
모의고사가 몇 점 정도 나온다 하는 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떨어지는 장면을 좀 많이 목격하셨지 않았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지금 외대부고도 그렇고 그런 학교들이 1학년 때 수능 중심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요? 네, 수능 중심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기본적인 사고가 그거예요. 공부는 어렵게 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은 딱 니네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면 돼. 이런 마인드세요. 그래서 사실은 1학년 때부터 니네 수능 볼 거니까 수능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수능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수능 시험 문제 볼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가 아니고, 만약에 뭐 통합 과학을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1학년 학부 수준의 내용을, 주제는 똑같으니까 내용의 수업을 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딱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줘요. 그리고 뭐 언어를 공부를 하더라도 수능 문제 답이 이거야,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전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답도 되고, 요즘 사회에서는 젊은 층은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답도 되고,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돼요. 그렇게 가르쳐요, 1학년 때.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니네가 수능을 봐야 되니까 이걸 답으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엔 되게 넓고 어렵게 가르치는 걸 선호해요, 보통 이런 학교들. 좋은 학교네요. 그만큼 더 많이 애들이 움직여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러네요. 더더욱 자기 자신의 무언가 스타일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외대부고의 자기소개서를 선생님들은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너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세 개의 깊이와 넓이와 시간이라는 축을 가지고 또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창의성까지, 즉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욕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에서 넘어가 본다면, 넘어가 되나요? 네,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외대부고 이제 설명에 가면 이제 항상 나온 얘기죠. 그래서 굿, 배드 해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일단 정량평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 하죠. 그 정량평가라는 게 아까 전에 X축, Y축, Z축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거기서 측정이 가능해지느냐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동기와 과정들이 있느냐. 일단은 과정이 없으면 X축, Y축, Z축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겠죠. 그게 없으면 당연히 X축, Y축, Z축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의 바탕으로 미래 계획을 썼느냐. 아까 전에 대표님 그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미래 계획으로 연결되지 않나요? 연결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기재 금지 사항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쁜 걸로 기재 금지 사항을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다 빼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또 나쁜 걸로 이제 이야기되는 게, 그 물리2를 했어요, 뭐 미적분을 했어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교과 수준 자랑. 선생님도 필요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뭔가 그렇게 깊이 있게 넓게 가봤어요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다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들을 이해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저 물투에서 뭐 했어요, 이걸 바라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능동적인 학생을 원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학교들일수록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기반으로 너희들이 해 나가는데 필요한 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게,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친구여야 해요. 그래서 면접 때나 이런 걸 보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면접을 보다 보면 얘는 자기 주도적인 게 아니라 엄마 주도적이거나 학원 주도적이겠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 걔는 절대 합격 못해요. 왜냐면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능력이 없는 순간 얘는 우리 학교에 와서 헤맬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도리어 더 안 뽑는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인성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을 이제 쓰잖아요. 근데 구체성을 쓰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 없이 내가 갈등을 해결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대부분은 중재자 역할을 좀 많이 하잖아요.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는데 반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다. 반장이 그걸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중요한데, 어떻게는 없고 난 반장이에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평가자가
보고 싶은 내용이 아니죠. 그런 것도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신의 활동과 상관없는 뭐 꿈, 그러니까 내 활동은 인문사회계를 했는데 갑자기 나는 자연계 가고 싶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나는 뭐 이런 것들. 꿈이 바뀔 수 있잖아요. 꿈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꿈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으면 그 바뀐 기간 동안 갑자기 자소서 쓸 때, 그러니까 뭐였지? 자소서 쓰기 직전까지는 인문계였다가 자소서 쓰는 한 달 동안 갑자기 자연계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꿈이 바뀔 수 있는데 그 바뀐 동안 얘가 뭔가를 했을 거잖아요. 그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갑자기 간다? 이거는 신뢰가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들을 수 있을 법한 내용이기도 한데, 근데 가장 처음 말씀하셨던 그 정량 평가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나에게 줘 라는 말씀이셔서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 굿배드 이거는 이제 학교 설명에서 많이 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 말만 듣고는 오해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평가 지표 개념을 설명하고 보여드리면 왜 이게 맞는지가 명확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입학 그 담당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로 문제를 만들고 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어떤 예시를 들어준 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면접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말고 다른 안 좋은 사례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소서를 쓰면 저희가 문제 내기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정량 평가하기가 어려워요랑 좀 비슷한. 맞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 지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너를 잘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써줘. 네. 네, 이건 하지 마. 자, 이건 하지 마. 자서 예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대부고 졸업 후 유학을 목표로 더 넓은 세상에서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읽으면서 일단 아닌데요. 네. 자, 고등학교에서 SAT 유학 준비를 하고 외대부고에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거나 참여해 유학에 성공을 하고 외국의 IT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뭔가 좀 어렵습니다. 난해해요. 자, 일단 이거는 아까 전에 입학 후 졸업 후 계획이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의지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내용이 길어지면 이걸 가지고 면접을 문항을 낸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어렵죠. 면접 문항을 내서 이걸 가지고 아이를 측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어렵죠.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너무 많이 써주지 마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줄이지? 왠지 학교에서 뭐 지원, 입학 후 계획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시인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여기는 줄여놓은 거죠. 학교 설명회다 보니까. 근데 사실 설명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요거보다 이제 더 길게 쓰는 거죠. 길게 너무 마세요. 많이 설명하지 마라. 네, 불필요하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면접 문제 만들기 어려운 자소서 예시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녔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직접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긴 시간을 중간 생략이네요. 좀 더 긴가 봐요. 공부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틀리는 것을 오답 노트로 정리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암기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더욱 신경을 어마어마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것이 보이고 성취감도 늘어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네. 자, 이거는 지금 자기주도 학습이죠. 네. 자, X축, Y축, Z축으로 평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냥 6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녔지만 도움이 안 돼서 자기 주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부를 했냐.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별로 이렇게 감성 충만하게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죠?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자소서를 예전에 평가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 한 번씩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부모님도 한번 안 읽어주셨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한 번씩 읽고, 그러니까 자소서의 문구만 읽고 쓴 느낌? 학교 설명회도 한번 안 왔을까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가르치는 이런 자격증에서는 절대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도 못 하겠는데 우리가 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면접 문제 만들기 어려운 자소서 예시 3번입니다. 면접 문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평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외대부고가 추구하는 애천, 애인, 애국에 맞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의 자질을 키우는 시간, 진로 성숙도를 키우는 시간을 이 학교와 함께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지원동기죠. 네. 지원동기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네. 지금 애천, 애인, 애국은 저쪽 가평에 있는 네. 푸른색 국제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 고등학교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 오려는 의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 오려는 의지도 없다면 평가자는 뭘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근데 왜 이 학생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학교 예전에 다니다 보면 선배들 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다 보니 이거는 저기다 넣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닐까 의심을 이거야말로 있지만 부모님께서 한번 안 읽으셨나 싶은 사례네요. 자, 면접 문제 만들기 어려운 자소서 예시 네 번째입니다. 학교 조별 과제에서 조원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조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양보하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배분했습니다.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어 소극적이던 친구가 성의를 보여 과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성인데, 네. 자, 평가 지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체성이 안 보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보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문구에서 묻고 있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네. 넌 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쵸. 있니? 조장했고, 네. 리더십을 보였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자기소개서가 이제 부모님이 첨삭하신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그게 꼭 부모님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자소서를 좀 쓰고 나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표로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그 지표로 평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져본다면 평가로 그 지표로 평가가 불가능하다. 즉 나는 자소서를 잘못 썼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가 느껴지겠죠. 그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 될 거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소서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어느 자소서가 더 좋을까요? 저한테 질문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지표를 놓고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점수가 높을까? 그게 더 좋은 자소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도 알기 어려운, 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오늘 나누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 합격자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면 한 명 뭐 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박지훈 원장님께서 공개하는 합격자 사례 분석 시간입니다. 자, 합격자 사례 분석 어떤 학생인가요? 여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중2 말 3학년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저랑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외대부고 지금 입학한 학생인데 얘가 처음 꿈은 피부과 의사였어요. 피부과 의사인데 일단 첫 번째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의사를 그렇게 좋아라 하진 않아요. 학교들이 의사를 좋아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이런 친구들이 오면 질문을 해요. 너는 의사가 아니면 죽음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만약 그랬을 때 전 꼭 의사여야 합니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자 그러면.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확고한데 그걸 틀어놓으면 면접에서 감당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확고하다면 우린 그리 간다. 그런데 일단은 학교는 보통 의사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물었을 때 꼭 그렇진 않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화장품 화장품 회사 화장품 관련돼서 연구하는 연구원 쪽 요쪽으로 이제 초기 방향은 잡았어요. 초기 방향은 잡았는데 얘 학생부 활동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얘가 경영과 관련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도 열심히 했지만 경영 관련된 활동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화장품 회사 CEO는 어떻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 방향을 잡자.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사실 이제 화장품 개발 연구원으로 한동안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활동들과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쪽이 더 방향이 맞을 것 같아 해서 이쪽으로 잡아서 갔던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방향을 잡는 것만 해도 진짜 한 3번 정도는 학생 같아요. 사실은 요거 가지고 뭐 소재 만들고 활동하고 해 나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딱 바꾸고 뭔가 한 번에 정하거나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초기값을 잡죠. 초기값은 잡고 해 나가는데 해 나가다 보니까 애가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애가 해봤던 활동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저는 이제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건 어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건 어때? 라는 것들을 계속 던지는데 그 중에 이제 본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가 되면 이제 그쪽으로 방향들을 이제 트는 거죠. 이 학생은 합격을 했을 거잖아요. 네, 합격해서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인가요?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재학을 하면서도 화장품에다 CEO를 목표로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 입학하고 나서 어떤 진로로 나가고 있는지는 물어보진 않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처음부터 자연계를 가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도 자연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 맞고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피부과 의사로 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얘 졸업하고 날 때까지도 저는 확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가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대입 자기소개서가 없어서 네. 생명과학이 피부 쪽으로 많이 한 다음에 경영학과를 쓸 수도 있고 사실은 네, 생명과학과나 또는 의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대학교 갈 때가 폭을 막 이렇게 딱 맞춰놓고 하지 않고 좀 더 열린 그런 눈으로 원서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소개서로 일단 어떤 작성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시작 부분은? 일단은 지원 동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을 적게 주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화장품 회사 CEO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요 정도로 짧게 이제 내 꿈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경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거는 깊이. 그렇죠. 깊이가 이제 좀 넓이. 이런 것들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창의성이 있느냐 이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 학생이랑 이제 피부과 의사나 이런 것들 빼고 처음에 이제 활동들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활동 주제를 잡을 때 기존에 얘가 했던 것들도 살펴보지만 여러 가지 막 기사나 자료들을 펼쳐놓고 거기서부터 막 관심 있는 것들을 던져요. 그러니까 보통 상담에 조금 가깝죠. 그래서 네가 해봤던 활동들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관심 있는 분야들 들어보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기사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사실은 수학과학 관련된 기사를 한 3년치를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여러 단어들을 던져요. 던지면서 그 중에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찾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작한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얘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먹는 거요? 그렇죠. 그거 먹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먹는 거. 근데 이건 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보단 조금 활성화가 덜 돼 있었을 때 그때였는데 프로바이오틱스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자소서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피부 자극이 적은 성분을 찾아보던 중에 프로바이오틱스에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락토바실러스랑 락토바실러스 계열 쪽이 미백이랑 아토피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여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내용에서 이제 나중에 피부랑 연계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찾아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 화장품으로 만들면 상품성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설문조사가 먼저 갔던 건 아니고요. 다른 걸 먼저 했는데 나중에 화장품 회사 CEO로 바꾸면서 그럼 설문조사 지금 하자라고 해서 주변의 친구 한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했고 그거 뭐 100% 좋다고 했겠네요. 아토피 개선 뭐 피부 미백 어때?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질문들을 조금 난이도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더 정성을 좀 쏟아야 되잖아요. 뭘 하던 간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학생이 먼저 질문을 만들게 하고 그 질문과 관련돼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인 문항들을 넣어서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까지도 좀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다르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효과들을 활용한 화장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화장품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화장품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분이 있는 그 약국에 가면 건강보조제 파잖아요. 거기서 그 성분들이 있는 애들을 사서 걔네들을 그 화장품 크림 만드는 키트 있어요. 거기다가 갈아서 넣은 다음에 피부에 직접 활용해보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와, 이거 트러블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실험을. 근데 그 먹는 거고 이거 화장품 키트도 사실 피부에 문제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이제 그 뭐였지, 피부에 이제 수분량이나 이런 거를 측정하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그 방법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유수분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10만 원 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거 사야 되냐 우리가 꼭? 뭐 이게 다른 방법 없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본인이 사겠다고 해서 그래서 측정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하는 요런 이제 자소를 썼었죠.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설문조사는 어떤 문항을 했어?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적합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어떻게 분석했느냐라는 것도 있겠고, 굳이 그 둘을 먹는 걸 발랐던 이유는 무엇이냐. 근데 거기는 자소서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지만 자소서에는 먹는 걸 발라서 이렇게 안 써. 자소서는 좀 더 이쁘게 멋있게 좀 화려해야죠, 사실은. 그것이 또 뭐 박준 소장님이셨던 현재 원장님의 어떤 그 스킬 아니겠습니까? 노하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어떤 사례인가요? 다른 학생인가요? 두 번째, 아니요, 똑같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했던 거 중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옆으로 퍼졌다면 옆으로 퍼진 대로 가라. 그러니까 얘가 했던 게 깊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있다면 그거랑 상관없이 따로 쪼개서 가는 것도 우리 애를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된다. 평가자는 그걸 평가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달라갈라에 쪼갰죠. 달라가 쪼개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은 이제 뭐 관계에 있어서 막 이렇게 깊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죠. 애들이 꼭 하나의 방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했던 게 그 학교에서 AED 그 설치 현황 조사하고 그거 관련돼서 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했는 게 있었어요. 보통 중학교에서 많이 해요. 주변에 있는 맞아요. AED가 이제 심장 제동기 붙여가지고 뻥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조사해서 보통 자유학기제 때 하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이종국 교수님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고, 이국종 교수님. 그래서 이제 닥터 헬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닥터 헬기의 이제 문제점이 헬기가 내리는 인계점이라는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런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에서 리카도의 이제 차익지대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연계도 아니고요. 차익지대론이 이제 그 토지의 저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 이 인계점의 가치에 따라서 그 평가도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차익지대론으로 이 인계점을 재해석해 보자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계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헬기가 착륙을 해서 환자를 이렇게 다시 응급요원들에게 다시 이렇게 인계. 그 지점이 맞죠? 맞습니다. 능력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계해서 해석을 해본 거고,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지금 그 인계점이 제대로 그러니까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곳에 맞춰져 있는 게 맞느냐를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통계청 그 시도백 구조활동 현황 자료랑 그 다음에 교통사고 관련된 자료들을 놓고 보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이쪽 지점으로 정확한 게 아니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그 결론은 도출해 그렇죠. 본 거죠.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정답이냐가 아니라 학생이 왜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 생각을 했느냐라는 맞아요. 것이니까 결국 의사가 닥터헬기를 타고 인계점에 내려서 다시 또 이제 그 응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그 시점이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중대재해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냐 안 놓치냐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환자가 한꺼번에 몰아닥쳤을 때 병원에서 과연 이게 수용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짚어서 그쵸. 내용을 만들었다. 야 근데 거기에 차액 지대로를 집어넣어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하나의 소재로 삼으셨다는 게 와 이건 뭐 정말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죠. 네. 창의적인 걸 하는데 창의적이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요. 네.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죠. 뭐 정말 놀라운 것은 학생이 화장품의 미백 그리고 아토피 개선 크림이었는데 갑자기 네, 닥터헬기 얘기로 딱 빠지면서 난 정말 이거 한 거고 내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거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 네. 좋다. 괜찮다. 긍정적이다. 아, 그렇게 넘어가는 거군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이제 저는 끝냈거든요. 저서를 끝냈는데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애들이 욕심을 내요. 그래서 지가 뭔가 더 해와요. 더 해오고 저한테 계속 의견을 구해요. 선생님 이렇게 접근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맨 마지막에 추가로 했던 게 그 파동의 성질 중에 간섭을 좀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걸 넣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네가 충분히 했고 얘기 들어봤더니 충분히 논리성도 가지고 있고 그럼 넣자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추가로 그 부분들 조금 더 넣었죠. 헬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참 재미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네요. 이게 되게 색다르잖아요. 네, 색다른데 네. 논리적으로 또 맞아 떨어져요. 네. 그리고 학생부에 보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 읽었죠. 그 다음에 이런 파장 관련된 부분들도 뭔가 한 활동이 있죠.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져요. 아, 정말 재밌네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걸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할 아이들이에요. 근데 혼자서 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보통 해주는 역할이 그 친구들 역할.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하면서도 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던져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래요. 말이 안 되나? 자, 그럼 이거 빼고. 왜냐하면 그렇게 난상토론 어떻게 보면 수다 같은 분위기 안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을 애들한테 해주게 하려고. 그럼 상담의 시간이 길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애가 고민해보고 뭔가 해보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하고 거기서 애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서 던져주고 또 애가 시간을 갖고 이렇게 계속되는 연속이죠. 혹시 부모님 항의는 안 들어옵니까? 항의요? 선생님 빨리 끝내주세요. 쫓겨다닙니다. 아니요. 뭐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재밌는 게 애들이 이게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해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학원 끝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보기에는 애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거죠.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또 아직도 그거 아니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막 책 읽고 있고 우리 애가 그 다음에 뭔가 그 책을 정리해서 뭔가 글을 쓰고 있고 한데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애가 잠 안 자고 딴짓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죠. 뭔가 열심히 하고. 대견하네요. 그렇죠. 대견해지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뭐 예상 질문을 만들고 실제로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첫 번째 질문이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제작하면서 원료 어떻게 구매했고 그 다음에 그 제작 과정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 설명해라 라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질문이었고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질문들을 쭉 답변들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피부 유수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길게 뽑으려고 그러면 질문 아까 그렇게 어렵게 나오겠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추가 질문으로 나온 게 피부 유수분 측정기 가격은 얼마였느냐. 야, 너 진짜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나니까 추가 질문 나온 게 지원자는 피부도 좋은데 피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진짜야?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이 뒤에 질문들이
이미 굳이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그쵸. 그러함에도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했다는 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 면접 끝나고 이 얘기 들으면서 걔한테 그랬어요. 너는 면접을 보고 온 거니 면접관이랑 수다를 떨고 온 거니?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면접관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벌써 서류를 보면서 관심을 꽤 가졌던 상황인데 답변을 들어봤더니 충분히 호감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뭐 지원자는 피부도 좋은데 라고 했던 거에서 이미 나는 널 합격시키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에 이제 질문들이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소음 문제 관련해서 그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음 문제를 설명하고 헬기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높이, 그 다음에 이착륙 지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소음의 속도들을 고려할 때 상세 간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 조건 한번 제시해 볼래? 이거 어렵네요. 어렵긴 한데 이것도 정확한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성을 원하는 거죠. 논리성을 원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저것도 있어요. 면접에서 우리가 뭔가 자세히 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뭔가 달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질문이 받고 싶은 거를 일부러 줄이면 면접관이 그걸 묻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유도할 수도 있어요. 짧게 일부러 짧게 일부러 만들어서 여기를 더 파악하고 싶게 만듦으로써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프로바이오틱스 구매 의사 조사를 위해서 지원자 작성한 설문지 문항들 이제 말해보고 설문 대상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제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고 그래서 학생이 이제 그 설문 문항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추가 질문이 이거였대요. 오래된 거라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지금 학생부에는 3학년 초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오래된 거라서 문항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기억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설문조사 방식은 어떻게 활용했니? 이런 형태. 그래서 그 뒤로 사실은 나왔던 질문들을 보면 굳이 안 물어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은 그거였을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앞에 질문들을 보면서 얘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어 라는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인성을 안 물었잖아요. 인성을 너 우리 학교에 와서 잘 지낼 수 있니?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면접이었던 학생. 너는 이미 합격인데 자, 그러니까 더 까다로운 질문 들어가서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위험하죠, 이제.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와. 지금까지 박지훈 원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기소개서 이런 거 좋지 않아요? 평가 기준은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평가하시니까 서류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니까 이거 좀 조심해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이거는 방송을 안 내보내고 싶어요. 저만 알고 싶어요. 정말로 저만 알고 싶은 이야기고 제가 지도한 학생들에게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하지만 역시 또 저희가 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육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어지고 더더군다나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또 오픈을 안 한다 그러면 전화하실 거잖아요. 언제 오픈하나요? 네,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대부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짧게 이 기습 질문입니다. 짧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실까요? 학생들이 아마 준비를 해 나가면서 면접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서워요. 왜냐하면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서운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막 그런 걸 생각해요. 뭔가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건 뭔가 특별한 한 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내가 있고요. 그 차곡차곡 쌓아 나간 나의 시간들이 나에게 힘을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떨리는 면접실에서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울 건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요. 거기에 함락당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나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별 말씀이요. 정말 긴 시간 사실은 엄청 긴 시간을 녹화를 했고요. 알찬 시간이었고요. 네,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뵐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자, 그러면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희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